지금부터 보험가입 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부터 재정적인 부담이 발생이 됐을 때, 감당할 수 없을 때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험이죠. 감기가 걸려 보험에 가입하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첫 번째, 보험료는 적정하게 소득 대비 5에서 10% 내가 적당하다고 하는데요. 보험료가 많다 보면 저축할 수 있는 금액 부분들이 줄어들기 때문에 적정선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보장 기간은 길게. 과거 보험들은 80세까지가 만기인 대부분입니다. 질병 확률은 오히려 80세 이후가 더 높아지죠. 90세,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게끔 해두시고요. 세 번째, 보장의 담보는 크기는 적정하게. 어떤 분들은 일반 사망이나 내지는 암 진단만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질병 확률은 낮은 것보다는 높은 담보가 좋겠죠? 다섯 번째, 갱신형이 아닌 비갱신형 담보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 듣는 부분에 대한 보험 문의사항입니다. 1번, 보험료는 많은 것 같아요. 2번, 중복 보장이 필요한 보험은 없는지. 3번, 보장이 많거나 부족하거나 빠진 부분은 없는지. 4번, 가입 보험이 보장성인지 저축성인지 알 수가 없어요. 5번, 나에게 맞는 보험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자기 자신에 대한 보험을 알기 위해서는 보장 정서를 보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또한 오래된 경우에는 찾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국가 시스템인 내보험 다찾기와 연동되어 있는 어플들이 많습니다. 저는 OK마이보험이라고 되어 있는 어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자 하는데요. 회원 가입하시고 설계사 등록하게 하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보험을 분석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진료비 내역도 조회가 가능하니 내가 청구되지 않는 보험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이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분석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보험은 질병 후유장애나 뇌혈관이나 허혈성 진단 담보가 빠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보험가입에 대한 담보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실손의료비인데요. 실손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에서 지원하는 제외한 내 부담금, 실제 부담금의 10에서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죠. 실손보험은 입원과 통원 약제로 구분하고 도수치료와 MR에 관련된 횟수들을 제한으로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술비에 대해서 알아보면 수술을 했을 경우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발생이 되죠. 수술비는 질병 수술비와 상해 수술비로 나눠지게 됩니다. 다음은 일상생활배상 책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상생활배상 책임이라 하면 제3자한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실손 비례 보상되는데요. 우리 집에서 밑에 집으로 누수가 됐을 경우에 50만원 자기 부담금, 그리고 자녀들이 친구들하고 놀다가 상해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20만원 자기 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실제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실손 비례 보상되고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험료는 적지만 혜택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시고요. 다음은 중대 질병이 발생이 됐을 경우입니다. 3대 질병 진단을 보시게 되면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을 볼 수가 있는데요. 중증 질병이 발생이 됐을 경우에는 첫 번째, 소득을 일으킬 수가 없죠. 일을 못하다 보니. 소득을 대신할 수 있는 진단보장금이라는 게 필요한데요. 암의 경우에는 최소 3천 정도를 권장을 해드립니다. 이거 외에 수술비, 입원비, 방사선 치료비와 같은 각각 담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암 치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어가고 있죠. 기존에는 정상세포에 해당이 되는
세포들도 같이 치료를 했다면 그러다 보니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이 표적 항암 치료입니다. 자, 표적 항암제 이전에는 진단을 받고 입원하고 수술했다면 표적 항암제 이후에는 진단을 받고 동원하고 일상 복귀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졌죠. 그런데 동원을 해서 약물 치료를 하다 보니 최소 6개월 정도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개월에 들어가는 치료비에 대한 비용 부담이 1200에서 2000 정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비용이 부담이 돼요. 그럼 6개월이라 하면 최소 1억 원 이상에 대한 비용 부담이 되다 보니 의사들은 권유를 하지 않게 되고 국민건강보험에 지원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다 보니 환자들의 비용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암 패러다임은 암 진단비, 암 수술비, 항암 치료비, 표적 항암 약물 허가 치료비 부분에 대한 담보를 중심으로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이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는 나온 지 얼마 안 되다 보니 보험회사에서 손해율이 결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험회사가 10년 갱신제로 되어 있다는 사실 알았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뇌혈관 질환 담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뇌혈관 담보에는 뇌출혈, 뇌졸중, 뇌혈관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졸중은 약 9.4%와 64.2% 정도 확률입니다. 뇌출혈은 I60부터 6위까지가 진단이 됐을 경우에 지급을 하는데 I64나 I67.8과 같이 명시되지 않는 뇌졸중이나 뇌혈관이 됐을 경우에는 지원이 안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확률이 높은 뇌혈관 질환에 대한 진단보장금이나 수술비를 책정을 해주시는 것들이 좋겠고요. 다음은 심혈관 질환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이라고 많이 보였을 겁니다. 그런데 급성심근경색증은 10.2%의 확률이다 보니 I21부터 23까지에 해당되는 진단을 받을 경우에만 지급을 해드리는데 I20.9나 I24.9와 같은 상세불명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허혈성 심질환은 전체 담보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확률이 높은 담보를 설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다음은 3대 질병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외에 나머지 100명이 걸렸을 경우에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후유장애 3%대 담보입니다. 후유장애라는 뜻은 상해나 질병으로부터 영구적인 정신적인 육체적 훼손이 되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다 80% 후유장애나 명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의 사망 수준이기 때문에 1번부터 13번 부위에 해당이 되는 각각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평상시 혜택을 받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질병 상해 후유장애 3% 담보를 설정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3% 담보는 경미암부터 중증까지 다 지원이 되고 각 장기 각각 부위에 대한 것들을 다 혜택을 받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험회사에서는 손해율이 높고 지급을 많이 해줘야 되다 보니 점점 보험이 담보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이고요. 상해 후유 3%대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예로 치매가 걸렸을 경우에는 신경계나 정신행동 장애로 보기 때문에 CDR 척도나 각각 일상생활에 대한 기본 동작이나 증상에 따라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각 분류표에 따라서 지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의사의 진단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해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갱신형 보험이 아닌 비갱신형 보험을 하셔야 되는데 비갱신형은 납입기간 20년이면 정해진 보험료를 내게 되고 남아있는
보장기간까지 보험 혜택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비갱신형이고요. 갱신형은 3년, 5년, 10년 갱신 시점마다 보험료가 책정이 별도로 돼서 점점 손해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아질다고 보게 됩니다. 전체 누적 금액은 비갱신형 가입할 때는 적지만 갱신형 보험은 보험료가 보장받는 기간까지 계속 인상이 되면서 보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누적 금액은 갱신형 보험이 훨씬 보험료가 높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갱신형 담보를 설정해 둔 담보들이 많습니다. 꼭 한번 체크를 해 보시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분석 및 점검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